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기사들을 접하는 걸 보면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계약 얘기가 투엘 감독이 들어오고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재계약이 이렇게 근접하지 않았다. 그럼 솔직히 떠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이거는 이제 팬심으로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기사도 보겠지만 또 이제 기록도 보겠죠. 기록도 보겠지만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콘테 감독 때를 좀 제외하고 나면 사리 감독 때, 램파드 감독 때는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적설에도 휘말린 선수를 기다려줬거든요, 팬들이. 근데 이제 잘하니까 재계약 안 하고 나간다는 모양새가 되니까 좀 많이 서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서운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나머지 자원들은 뭐 재계약 소식이 있는지 그것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상이 잦은 선수라는 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 동의 안 하는 게 뭐냐면 선수가 부상은 몇 번 있었어요. 첼시 시절에도 부상은 몇 번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한 적도 있고 무릎 부상을 한 적도 있고 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부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빠진 경기를 보면 2경기, 5경기, 1경기, 2경기 그리고 이제 19년 9월에 울브스전에 부상 입은 거 사타구리 부상 때문에 좀 부상 입은 거 그걸로 19경기 빠진 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부상이 많은 선수라는 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사실 이 선수가 뭐 시즌 초나 그리고 경기 없을 때 부상을 주로 입었기 때문에 큰 여파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진이 문제거든요. 램파드 감독 때 사리 때 중추를 맞기는 했습니다. 경기 일자가 적은 편은 아닌데 리그 최고 그리고 첼시 대 최고 에이스냐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부진한 세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상은 잦은 선수는 아니지만 이 구체적으로 1군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장 램파드 때 뽀백만 봐도 주전은 주마하고 실바였지 리디거 텐센이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에 이적설까지 돌았던 선수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토트넘 이적설도 있었고 세리에 이적설도 있었고 분데스리가 리턴설도 있었고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리디거가 섭섭해할 수는 있어. 제가 봤을 때도요. 내가 그래도 이 팀에 17년도쯤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와갖고 지금까지 활약하는데 나를 이렇게 팽개치나? 이런 섭섭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프로인 걸 어떡하나? 그래도 부상일 때 케어해주고 안 될 때 기다려준 팬과 구단을 애플에로 나가는 건 너무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솔직히 실력으로 밀린 거잖아요. 솔직히 실력으로 밀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한다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실력이 됐는데 나간다는 건 그거를 핑계 삼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럼 만약에 실력 때문에 밀려났으면 지금 실력이 있어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잖아요. 그럼 남아야지. 그런 논리대로라면 남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리디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화가 납니다. 왜냐면 퍼디난드가 얘기했습니다. 남는 게 낫다 리디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굳이 떠난다 그러면 왜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겠느냐. 첼시랑 재계약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투엘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답니다. 네가 지금 우리랑 맞물려서 잘 되고 있으니까 남아서 우리랑 계속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투엘 말고 다른 감독을 거쳐봤잖아요. 리디거는 첼시에서. 근데 비단 첼시라서 잘 나갔던 게 아니에요. 사리 때나 램파드 때는 좀 안 나갔던 시절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투엘 체제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감독, 다른 팀으로 갔을 때 리디거가 이만큼 잘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리디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가겠다라는 거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게 주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떠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팀 내 대우가 나쁘기라나 주전이지 않습니까? 투엘과의 사이가 나쁘기라나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디에고 코스타는 콘테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으니까. 근데 뭐 어떤 면을 봤을 때 이 선수가 굳이 나갈 이유가 있는가?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서 내가 도전을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첼시가 지금 팀의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챔스는 물 건너갔고 뭐 16강은 탈락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활약한다고 내가 이 팀에 남냐 이러고 떠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해당 사항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리디거가 떠난다는 건 저는 죽음 말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은 제가 알기로 지금 첼시가 무슨 1년을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리디거 나이가 93년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5년 재계약 한 번만 끊으면 이 선수는 주급이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대로 뭐 은퇴 수순을 가든다든가
왜냐면 30대 한 중반? 초반?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급을 대폭 인상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류디거가. 근데 솔직히 첼시의 주급 인상폭이 큰 것도 아니기는 해요. 제가 본 가장 상승폭이 높은 거는 캉테였습니다. 2배 인상이 됐거든요. 만약에 아자르가 남아서 기사 내용대로 이제 루머대로 7억을 받았다. 첼시 내에서 주급 7억을 받았다면 아자르 상승폭이 가장 컸겠지만 글쎄요. 캉테가 가장 컸거든요. 이제 계약으로 많이 받았던 거는 루카쿠죠. 오자마자 5억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치우고 류디거하고 얼마나 갭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류디가 원하는 금액과 첼시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상충하는가.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알려진 첼시의 오프닝 비드는 14만 파운드, 2억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금 받고 있는 돈은 1억 5천이고요. 그러니까 1억이 조금 못되게 인상이 되는 거고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주장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류디거는 얼마를 원하는지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한 가지 주장은 3억대입니다. 20만 파운드거든요. 그러면 오프닝 비드하고 3억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절충안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원하는 금액 최고치를 부를 거고 구단에서 부르는 금액은 오프닝 비드니까 최고 낮은 금액을 부를 거라서 어딘가에서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 2억 5, 6천에서 만나겠죠? 근데 첼시가 이런 사례를 들어준 적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캉테 2배 인상도 있고 이제 계약 기간 문제지만 윌리안이 3년을 원하자 이 1년 재계약을 부시고 2년 플러스 1년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보드진이 그렇게 빡빡한 보드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구단 자체가 금액을 무한정 올려줄 수 없죠. 뭐 류디거가 원하는 금액이 3억인데 우리가 5억 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지금 3억이라면 글쎄요 그렇게 간격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만큼 간격이 잘 안 좁혀지고 있다면 3억 이상 최고 주급까지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류디거가 6억 즉 첼시 내 최고 주급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첼시가 지금 류디거랑 계속 합의를 못 보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첼시가 올려줄 마음이 없더라도 2억과 3억은 어느 정도 절충이라도 볼 수 있지 2억과 6억 사이라면 솔직히 절충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4억의 갭 차이예요. 4억의 갭 차이.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레알이나 미넨이나 주급을 대폭 인상해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FA로 나오는 선수들은 또 주급을 많이 받으니까요. 요쪽에 또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류디거가 3억 정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6억을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새는. 왜냐면 그만큼 재계약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괘씸한 것도 있습니다. 6억은요. 너무 말이 안 돼요. 반다이크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재계약 소식을 보자면 아스필리쿠에타하고 실바는 이제 구단하고 선수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실바도 원하고 아스필리쿠에타도 원한다 그랬고 찰로바는 재계약이 됐고 사르는 좀 나가는 분위기고요. 텐센이 문제잖아요. 텐센을 보자 그러면 맨노도 그렇고 로마노도 그렇고 결국 재계약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셜이 뛴다 그러는데 선수 외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대요. 뭐 다른 구단이 접근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에이전트 쪽에서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에이전트는 지금 아버님이 맡고 있거든요. 실제 18년도 텔레그래프 기사를 보면 아버님이 주전이 아니면 나간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텐센이 주전이 아니니까 아들이 주전을 못 맡으면 나가겠다라는 이적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에이전트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문제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로마노도 그렇고 뭐 여러 명도 그렇고 솔직히 텐센은 재계약할 거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 텐센은 재계약 문제인지 아니면 찰로바에게 주전을 밀린 것인지 벤치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찰로바가 나오기 전까진. 찰로바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벤치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웬만하면 텐센은 재계약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류디거가 떠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센터백 얘기가 좀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 류디거는 빠르면 겨울에는 떠나는지 남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떠난다 그러면 솔직히 좀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류디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류디거가 떠난다고 마음을 먹으면 뭐 쿠르투아급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쿠르투아급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워하는 선수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이 좋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끝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리디거의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엔간하면 남는 게 좋을걸.